AI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하면요. 그중에서 정확히 80억 달러, 그러니까 딱 8%죠. 이 돈이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잘 안 보는 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그 8%의 법칙이요. 엔비디아가 금광을 발견했을 때 그 옆에서 조용히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던 회사들이죠. 맞습니다. 올해 빅테크 기업들 캐펙스 총액이 이게 약 6,600억 달러거든요. 그럼 이걸 단순 계산만 해봐도 거의 528억 달러, 하나로 7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장비 시장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들 때 진짜 돈은 결국 그들이 쓰는 도구로 흘러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AI 골드러시의 가장 정교하고 또 가장 비싼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램리서치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자본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근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2025년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 26억 달러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4.1%예요. 숫자는 정말 경이롭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기업을 그냥 메모리 경기 타는 단순 시클리컬 기업으로 보잖아요. 이 숫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경제적 해자의 증거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품인지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검증의 첫 단계로 기술의 가장 깊은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어제 정말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팹에 직접 들어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자료를 깊게 봤는데요. 수백 개의 장비가 내뿜는 그 서늘한 공기, 방진봉 너머로 보이는 엔지니어들의 그 긴박한 눈빛. 거기서 딱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이제 최첨단 반도체는 인간의 손을 떠났구나. 이건 순수한 물리학과 화학의 영역이구나. 물리학의 영역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뭐 초격차니 차세대니 하는 그런 마케팅 용어 말고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지금 딱 막혀 있는 병목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깊고 좁은 구멍을 수직으로 완벽하게 뚫는 기술입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인 HBM4랑 2나노 GA 공정에서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구멍을 뚫는 기술이요? 네, HBM부터 비율을 들어볼게요. 16층짜리 아파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16층 아파트. 이제 그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모든 층의 구조물을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수직으로 엘리베이터 통로를 뚫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오차로요. 와, 조금이라도 각도가 휘거나 구멍벽이 무너지면 그 16개 층 전체가 그냥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HBM의 핵심 기술인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을 뚫는 식각, 즉 애침 공정입니다. 비유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16층 아파트를 수직으로 관통한다라. GA는 공정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반도체가 삼면이 막힌 기역자 모양 골목길이었다면 GA는 사방에 꽉 막힌 원통형 터널 구조거든요. 터널 구조요? 네, 전류가 흐르는 길을 사방에서 꽉 감싸서 누설 전류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이디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시각 방식으로는 이 얇디 얇은 터널 안쪽을 정교하게 파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마치 얇은 빨대 안쪽을 조각칼로 파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당연히 빨대벽이 막 손상되고 모양이 엉망이 됐죠. 수율이 도저히 안 나왔습니다. 개발이 여기서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개발이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이라도 발견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엔지니어들이 발견한 아하 모멘트가 뭐였냐면 바로 얼리는 거였어요. 얼리는 거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초기 개발팀이 몇 달 동안 이 문제로 완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엔지니어가 쉬는 시간에 냉동실에 얼려둔 젤리를 보고 장난처럼 저렇게 단단하게 얼려버리면 어떨까? 이 한마디가 이 모든 기술의 시작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와, 젤리에서요. 얼려서 깎는다. 정말 기발한데요. 네, 영하 60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웨이퍼를 순간적으로 냉각시키는 겁니다. 흐물흐물한 젤리 같은 물질은 정교하게 조각하기 힘들지만 이걸 깨지지 않는 단단한 얼음처럼 만들어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극저온 생태에서 특수 플라즈마로 정밀하게 깎아내는 것. 이게 바로 램리서치의 독점 기술인 극저온 식각, 즉 크라이오제닉 애취입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쟁사랑 비교하면요?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최신 장비인 크라이오 3.0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 깊이를 0.1% 미만의 오차로 완벽한 수직으로 깎아냅니다. 0.1% 미만 오차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유일한 경쟁사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TL 장비랑 비교했을 때 속도는 20에서 30%더 빠르고요. 소모되는 에너지는 40%나 적겠어요. 에너지를 40%나요? 그렇습니다. 팹은 사실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속도, 수율은 물론이고 전력 효율까지 잡았다는 건 이건 뭐 경쟁사가 아직 흙길을 파고 있을 때 램리서치는 이미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TL도 물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양산 적용까지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속도, 정밀도, 효율,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군요. 이건 단순히 장비 하나가 좋다는 걸 넘어서
마치 ASML의 EUV 장비처럼 생태계 자체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아무리 정교하게 회로를 그려줘도요. 램리서치의 시각 장비가 그 그림대로 파내지 못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쵸. 설계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려도 그걸 구현할 건설 기술이 없으면 그냥 종이 조각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차세대 HBM4와 2나노 GAA 공정의 수율을 잡기 위해서요. 램리서치에 이 장비를 쓰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냥 따라야만 하는 물리학의 법칙이 되어버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 얼음 조각 기술이라는 해자. 정말 강력하군요. 기술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 투자 보고서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거의 40%가 한 국가, 그것도 지금 미국이랑 가장 민감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서 나온다는 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리스크 모델에서는 계속 경고등이 깜빡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월스트리트가 이 회사를 오해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모두가 그 40%라는 숫자만 보고 겁을 먹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그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그림은요. 신규 장비 판매 대장 그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램리서치의 진짜 힘은 새로 파는 장비가 아니라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 깔려 있는 9만 개 이상의 챔버에서 나오거든요. 9만 개의 챔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기존에 팔아놓은 장비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장비가 아니에요. 이 9만 개 챔버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마모되는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요. 또 공정이 바뀔 때마다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아, 즉, 이 9만 개의 챔버는 램리서치에게 매년 아주 안정적인 현금을 가져다주는 9만 개 현금 파이프라인인 셈이죠. 이걸 저희가 CSBG, 고객 지원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듣고 보니 마치 프린터를 싸게 팔고 비싼 잉크 카트리지로 계속 돈을 버는 그 모델하고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것보다 훨씬 정교한 모델입니다. 이건 마치 테슬라와 같아요. 테슬라요? 네. 3년 전에 산 테슬라 자동차가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OTA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주행 성능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램리서치도 똑같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 장비의 생산성을 1%, 2%씩 계속 높여줘요. 반도체 팹에서 수율 1%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기꺼이 그 구독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아, 구독 경제 모델이군요. 완벽한 구독 경제 모델이죠. 넷플릭스처럼 매년, 매 분기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게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죠? 물론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챔버 한 개당 연간 약 7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정도의 서비스 및 부품 매출이 발생합니다. 챔버 하나당 1억이요? 네. 그럼 9만 개면 연간 70억 달러에 가까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셈이죠. 이 CSBG 매출이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하는데요. 최근에 낸드 메모리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관련 업그레이드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90%나 폭증했습니다. 90%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중국의 신규 장비를 단 한 대도 못 판다고 해도 이 9만 개의 파이프라인이 회사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변동성 큰 장비 판매 비즈니스를 안정적인 서비스 비즈니스가 상쇄하는 완벽한 해지 구조인 거죠. 잠깐만요.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HBM4나 GAA 같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그렇죠. 둘째, 2차 세대 AI 반도체들은 램리서치의 새로운 극저온 시각 장비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전 세계에 깔린 9만 개의 구형 장비들은 중국 리스크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구독료,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창출하고 있다. 근데 그 세 가지 팩트를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와, 잠깐만요.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네요. 모두가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경쟁사나 중국이 램리서치의 최첨단 기술을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성벽 역할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중국 리스크는 이 안정적인 CSBG 매출로 충분히 방어하면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길목인 HBM과 GAA 시장으로 들어가는 독점적인 문은 오직 이들만이 열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리스크가 오히려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주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 회사는 단순한 장비 부품사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술 도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 수술 도구를 계속 관리해주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수익까지 올리는 하드웨어와 구독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기업이었던 거군요. 월가가 이걸 완전히 놓치고 있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과거의 프레임으로 보면 리스크가 보이지만 미래의 프레임으로 보면 기회가 보이는 거죠. 오늘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램리서치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라는 파도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리던 시클리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위에서 누구로 넘볼 수 없는 얼음조각 기술이라는 절대적인 기술적 해자, 그리고 9만 개의 챔버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구조적 성장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방정식으로는 더 이상 풀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거죠. 그렇군요. 저희는 오늘 기술적 해자와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 그리고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리스크의 역설적인 측면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이 기업을 더 이상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닌 AI 시대의 핵심 솔루션 플랫폼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순간, 즉 구조적 변곡점, 스트럭처럴 인플렉션 포인트는 언제, 그리고 어떤 지표가 확인되었을 때 시작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CSB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서 회사 전체의 이익률을 견인하기 시작할 때일까요? 아니면 경쟁사가 공식적으로 차세대 시각기술 개발 포기를 선언하는 그 순간일까요? 그 다음은 당신의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